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단원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7쪽에서 109쪽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었나요? 먼저 300산업을 발전시켰죠.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없고 살기가 매우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밀가루를 원조 받아서 먹다가 나중에는 미국에서 이 모카나 밀가루나 설탕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빌려주는 것을 원료로 생활 상품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카나 밀가루나 설탕의 공통점은 모두 흰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석삼자의 흰백자, 세 가지 흰색 산업이라 해서 300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료품 공업과 섬유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이 발전하게 되죠. 소비재 산업은 우리가 먹고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되죠? 먼저 1962년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기업의 제품 운반과 수출을 위해서 정유시설, 발전소, 고속국도, 항만 등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 수출을 장려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장려했냐면 수출하는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고요. 기업이 여러 나라의 제품 수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공부할 문제입니다. 먼저 중화공업 육성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요. 세계 수출 증가와 산업구조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공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1970년대 중화공업을 발달시킨 배경은 어떻게 되죠? 획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은 경공업보다는 중화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경공업은 어떤 공업이죠? 가벼울 경자. 그래서 가발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옷 같은 가벼운 물건을 생산하는 공업을 경공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화공업은 무엇일까요? 철강이라든지 석유화, 조선, 기계전자 등 이렇게 무거울 중, 화학제품 공업 모두 합쳐서 중화공업이죠. 어떤 무거운 제품, 화학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중화공업 발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중화공업 발달을 위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먼저 중화공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돈과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높은 기술력을 갖추려고 교육시설 및 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교육시설 및 연구소를 설립했죠.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준공식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 후에 귀국한 과학자들을 이런 연구소나 교육시설에 대거 기용을 해서 연구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중화공업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재료나 원료가 없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했는데 가장 간단하게 수입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철광석과 석유였어요. 그래서 간단한 재료인 철강 석유화학부터 발전시키게 됩니다. 먼저 철강 산업입니다. 우리 지역 근처에는 포항 제철이 있죠. 이 포항 제철에서 철강 산업을 먼저 발달시키게 되죠. 철강판을 만듭니다. 철강 제품들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철강 제품들은 배나 자동차 등 다른 제품의 기본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철강판을 해외로 많이 수출하게 되죠. 두 번째, 석유화학공업입니다. 석유를 분리시켜서 석유가스,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원유 등으로 분리시켜요. 석유를 그대로 들여오는 것을 정유라고 하는데 정유 그대로 쓰지 않고요. 이것들을 가공해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됩니다. 비닐, 플라스틱 접시, 전선 피복, 비누, 의약품, 합성 섬유, 스티로폼, 합성 고무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죠.
그런 다음 자 보세요. 우리 몸의 70%는 물이고요. 몸의 소지품의 70%는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닙니다. 한번 볼까요? 벨트, 안경, 양말, 옷, 신발, 지갑, 휴대전화, 신용카드, 필기구, 속옷, 가방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요. 합성섬유, 합성고무, 플라스틱 등 이렇게 우리 생활에 실제로 쓰이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부터 먼저 발달을 시킨 뒤 더 복잡한 중화공업에 도전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조선산업입니다. 조선산업이 뭘까요, 여러분? 자, 만들조, 배선, 일업, 조선업이죠. 배를 만드는 일을 말하죠. 기업에서 대형 조선소를 건설해서요. 1973년 최초로 해외에서 주문을 받아서 대형 선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형 선박들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기 시작해서 해외로 수출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중화공업 발달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산업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1980년대 이후 발달한 산업은요. 먼저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매우 성장하게 되는데요. 1980년 세계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크게 성장했고요. 현대 울산 자동차 공장을 가동하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기계 전자산업이 발달하게 되죠. 정밀기계라든지 기계 부품 또는 텔레비전, 지금 컬러 텔레비전을 생산하는 모습이죠. 이런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게 될 정도로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화공업의 발달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지금 연도별 수출액인데요. 70년대에 이렇게 시작한 것이 점점 80년대에 이르러 더 많이 성장을 하고요. 90년대 가면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바뀌면서 연도별 수출액이 증가하게 되고요.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또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죠. 이렇게 중화공업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밀가루를 원조받아 생계를 이어가야 됐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소득 수준을 엄청나게 높이고요. 결국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어떤 지수들이 선진국 반열에 이르렀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경제 발전해 오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의 학습 과제입니다. 1970년대 중화공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요. 또 두 번째는 1980년대 이후 어떤 산업이 발달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중화공업의 발달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사회 노트에 질문과 답으로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99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